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입니다. 1일부터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일반인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혈전 논란 등의 막연한 불안감으로 백신 접종 동의율은 이전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데요. 순차적인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일부 지자체장은 앞장서서 백신 접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일반인 대상으로 시작된 백신 접종 현장을 박건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마련된 강릉 아레나. 입구부터 어르신들이 줄을 지어 차례를 기다립니다. 1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안내요원들은 거리두기부터 백신 접종 후 대처 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하며 어르신들의 불안감을 덜어냅니다. 3일간은 혹시 아픈가 안 아픈가 잘 지켜보세요. 네. 아프시면 해열제 드시거나 네. 병원 진료 받으시면 되시고요. 4월 1일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은 방역관리요원과 일반인 중 75세 이상 어르신이 그 대상입니다. 1일부터 예방접종센터가 마련된 이곳 강릉과 춘천, 원주, 삼척에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도내 이번 접종 대상자는 14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혈전 생성 논란 등으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도내 백신 접종 동의율은 74% 정도에 그쳤습니다. 일부 지자체장은 먼저 백신을 접종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신 예방 일정에 따라서 전부 백신을 맞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서 시민들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도 백신과 혈전 생성 간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어도 접종 당일 컨디션에 이상이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도 조언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니시는 병원의 주치의랑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보건소나 접종센터 내원하셔서 의사 예진 보시고 결정하시면 돼요. 백신을 접종한 어르신들은 막연한 걱정보다 면역 형성을 통한 코로나19 극복에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주사 맞고 나니까 마음이 더 편안한 것 같아요.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300명을 넘어서고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집단 면역 체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방역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국내 최대의 석탄 생산지였던 태백 철암에 수소와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소가 조성됐습니다. 강원도가 석탄 대체 산업으로 그린 수소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7년간 핵심 기술 상용화를 지원해온 결과인데요. 강원도와 태백시는 친환경 에너지 중심지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국내 최대의 석탄광이 있었지만 지금은 폐석장으로 생기를 잃어가던 태백시 철암동. 조용하던 마을에 들어선 작은 건물이 지역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축구장 한 개보다 작은 면적에 조성된 건 수소와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복합발전소. 기존 화력발전소처럼 200도 안팎에서 연료를 태우는 것이 아닌 1200도 이상 초고열을 가해 가스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발전소 사업자가 개발한 이른바 플라즈마 토치가 핵심 기술로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발전 방식입니다. 연소하는 것보다는 효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플라즈마의 고온을 이용하다 보니까 유해가스라든가 그리고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당히 줄어드는. 철암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연간 300메가와트, 7,500세대가 365일 사용할 수 있고 하루 동안 만들어지는 수소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소차 100대를 완충할 수 있는 양입니다. 또 생산 과정에 이산화탄소가 거의 나오지 않아 강원도는 그린 수소가 탄광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공하는 이 발전소는 나무를 태워서 수소를 만드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석탄을 태우고 그다음에 플라스틱을 태워서 수소를 만드는 기술을 선보이는 플랜트를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일체를 플라즈마 수소 발전 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에서도 그린 수소 집적 생산단지가 조성되면 30여 개 연관 기업이 이전하고 5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분석합니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태백에서도 TF팀을 만들어서 강원도와 협력해서 앞으로 이 플라즈마를 이용한 수소 클러스터가 지역의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발맞춘 미래 먹거리 발굴, 강원도는 오는 2023년까지 플라스틱과 석탄 등의 연료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향후 수소 수출 판매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토양오염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 중인 춘천 옛 캠프페이지 중 일부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조사 검사가 이뤄진 142곳 중 2곳에서 석유계 총탄화수소와 크실렌 농도가 환경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한 곳은 석유계 총탄화수소 농도가 기준치보다 14배 높게 나왔고 또 다른 한 곳도 크실렌 농도가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춘천시는 지상에 오염원이 없는 것으로 보여 과거 조사에서 누락됐거나 지하수가 이동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월 말 현재까지는 조사 대상 534곳 중 26.5%인 142곳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하루 이자만 4,200만 원에 달하는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가 1차 수의 계약도 불발됐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수의계약 마감일인 지난 9일 오후 6시까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이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4번에 걸친 공개 경제 입찰에 이어 수의계약마저 불발되면서 알펜시아 리조트의 헐값과 분할 매각의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조만간 2차 수의계약 공고를 내고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매각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요 기타금만 놓고선 간식거리만 놓고선 가시겠다고. 그분이 지금 2015년서부터 매년 또 하고 계시니까 하고 남편이고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하고 무슨 일은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들어가잖아.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하면 핑계 쓰잖아. 그냥 열면은 비습니다. 10월달서부터 2월 말까지. 일주일에 한 번 열리잖아. 네. 그날에 하고 가는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전달받을 때 더 잘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또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영월군은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으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인구도 5년째 계속 줄어들어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영월군이 인구 문제의 해법을 청년에서 찾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을 지원하는 등 떠나는 청년을 붙잡기 위한 영월군의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김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월 읍내 중심지에 자리 잡은 도자기 공방. 직접 만든 도자기와 아기자기한 장식품들이 공방 한편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대표는 바로 29살 유재희 씨. 도예를 전공한 뒤 다른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유 씨는 도예가의 꿈을 펼치고자 고향인 영월로 돌아왔습니다. 영월군에서 지원한 청년 창업 지원금이 공방을 차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여기가 영월이 생각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 좀 적합한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같이 좀 젊으신 분들만의 감성이 영월이랑 같이 합쳐지면은 더 분위기가 더 이렇게 잘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저같이 젊은 청년들이 이제 좀 더 즐길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시내에. 그래서 여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빨라지는 고령화에 인구마저 줄어들고 있는 영월군. 영월군은 이러한 문제의 해법을 청년에서 찾기로 했습니다. 떠나는 청년을 붙잡고 다른 지역의 청년을 끌어들여 잃어버린 활기를 되찾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청년 사업단을 새로 만드는 등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특히 청년 소상공인을 위해 창업 비용을 지원하고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시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청년들이 정착하고 그들이 가정을 꾸리고 그들이 아이를 낳고 그래서 우리 영월이 정말 지속 성장한 도시로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가기 위한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주택을 만들어 공급하고 세대에 맞는 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이 정착하기 좋은 영월을 만들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지역 소멸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최근 전기차 타는 분들 늘고 있죠. 전기차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 화재 발생 시 진화가 어렵고 피해도 더 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특별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불길이 치솟아 오른 승용차에 소방대원들이 은색 시트를 씌웁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면서 불꽃 대신 연기 일부만 새 나옵니다. 시트 외부 온도를 측정하자 빠른 속도로 떨어지더니 10분 후 불이 완전히 꺼집니다.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는 상황을 가정한 화재 진압 훈련입니다. 일반 차량과 달리 전기차는 불을 끄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화재는 A에서 D등급까지 모두 4단계로 나눠집니다. 일반 차량과 달리 전기차는 C등급 전기, D등급 금속 화재로 분류됩니다. 배터리 내부에는 물이 닿으면 폭발하는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상된 배터리에서 불이 나면 급속히 열이 올라 진화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특수 제작된 화재 진압 시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119로 신고를 하실 때 전기차 화재라는 것을 꼭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물을 부으면 폭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물을 붓는 행동은 삼가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전국에 등록된 전기차와 수소차는 모두 10만여 대. 소방청 자료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모두 6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횡성에서 생산되는 강원형 전기차 포트로가 대형마트에 이어 농협에도 납품됩니다. 농협중앙회는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형 전기차 10대를 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입한 전기차는 춘천 지역 5개 농협에 배치될 전망입니다. 이번 납품 계약은 지난해 10월 강원도와 농협중앙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선진 농업 시스템 구축 협력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양양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모하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의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관광과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양양을 포함해 경기도 수원과 경북 경주가 후보입니다. 양양군은 서피비치를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 서프 시티 양양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각 후보지는 1억 원을 지원받아 5월까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을 만들며 오는 6월에 최종 대상지 한 곳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해 2040년까지 탄소 중립 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이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제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40 탄소 중립 추진 전략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춘천시는 온실가스 제로화를 중장기 목표로 정하고 에너지 자립 기반과 탄소 흡수원 조성, 저탄소 생활 인프라 구축 등 5대 핵심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1억 그루 나무 심기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해안 지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봄꽃 축제를 취소했는데요. 축제 취소에도 불구하고 봄꽃이 피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동해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어진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인데요. 동해안 지자체는 벚꽃 명소 일부를 통제하는 등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 전체가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봄의 전령사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린 겁니다. 봄꽃과 함께 추억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댑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일상의 답답함을 느끼던 사람들은 봄꽃의 매력에 흠뻑 빠져듭니다. 코로나 대비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거리만 잘 유지하고 예, 마스크 잘 쓰고 하면은 이렇게 뭐 꽃 구경하고 나와서 스트레스 좀 풀고 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고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해안 지역 지자체는 지역 봄꽃 축제를 대부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꽃길을 걷는 사람들은 지난해에 비해 더 늘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방역수칙 준수 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느슨해진 상황입니다. 평일 오전 시간부터 이곳 경포호수와 경포대 정자 인근에는 많은 관광객들과 차량으로 붐비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말에는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고속도로를 이용해 강원도를 찾은 차량은 25만 대로 지난해 대비 40%가량 늘었습니다. 동해안 관광지의 숙박업소도 주말에는 예약률이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남산 등 일부 벚꽃 명소의 관광객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뭐 한두 분씩 그런 분이 있었는데 예, 통제를 잘 따라주시고 예, 큰 그만 데 이상이 없습니다. 경포호수 일대도 교통 통제를 추진해 지역 내 확산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또 밀려드는 관광객들을 강제로 막을 수 없는 만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경포대 출입 통제는 4월 2일부터 4월 11일까지 주말 오후 시간대 드론을 활용하여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계도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봄꽃과 함께 동해안에 밀려드는 관광객들. 내년에는 마스크 없이 봄꽃을 즐기기 위해서라도 올해는 잠시 멈춤과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민간 기업이 춘천과 홍천에 추진 중으로 알려진 한중 문화타운 건설 사업에 대해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 철회를 요청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동의자는 14만 명이 넘었습니다. 게시글에는 최근 김치와 한복 등의 우리 고유 문화를 자국의 것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동북 공정에 불안감을 느낀다며 이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중국 문화체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한중문화타운은 춘천과 홍천 일원에 추진 중인 민간 사업에 도비 투입이 없고 중국인 주거 목적이 아닌 K-팝 박물관 등의 한류 볼거리를 갖춘 관광시설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체육회가 안정적인 민선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강원도체육회는 민선체육회 출범 1년여 만에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창립총회를 개설했습니다. 또 법인정관 제정과 임원 선임, 재산 출연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고 법인 전환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양희구 강원도체육회 회장은 법인화가 완료되면 비인기 종목 육성과 후원 활성화 등을 통한 재정 자립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국보 제101호 원조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귀향이 3년 미뤄지게 됐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보존 처리를 마친 지광국사탑이 당초 올해 말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지광국사탑비 보수가 결정되면서 귀향이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법천사 터에 남은 지광국사탑비를 해체 후 보존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탑과 탑비가 완전히 이전하는 것은 3년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 7개 시군 31개 관역에 발생한 피해 고사목 등 2만 1000여 그루를 전량 처리하는 등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부산림청은 또 위험지역 170헥타르에 대해 예방적 나무 주사를 주입하고 방제 효과 향상을 위한 컨설팅, 현장 점검, 소나무류 취급업체 1,10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 이동 단속을 병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강원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